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 손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기업체 사내변호사를 거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 분쟁 해결에 관여하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리점 분야 중 특히 제약, 의료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대리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약, 의료기기 업종 시장 특성 및 대리점 거래 실태를 살펴본 후 제약, 의료기기 업종에 있어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제약, 의료기기 업종의 주요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제약, 의료기기 업종 실무상, 유의사항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약, 의료기기 업종 시장 특성 및 대리점 거래 실태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 분야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19개 업종 전체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제약, 의료기기 업종에 관련된 내용이 제한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나눠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재도 유의미한 2019년 제약업종, 2020년 의료기기 업종 실태 조사를 기초로 설명을 드립니다. 제약 시장의 특성 및 대리점 거래 실태의 경우 2019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수가 6,216개에 이르고 유통구조가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의약품 유통사업자와의 거래 비중이 46.1%로 가장 높으며 대리점 거래 비중은 29.2%입니다. 위탁 판매보다는 재판매 거래 비중이 86.6%로 높으며 제약 중심의 시장입니다. 도매 거래가 일반적이며 온라인 유통은 약사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존속 거래가 80.6%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4억에서 6억 원 정도로 대형 대리점도 다수 존재하는 등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큽니다. 대리점 거래 전망과 관련하여 현 상황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축소보다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3년 서면 실태 조사에서는 55개 공급업자 기준으로 대리점 수가 9,380개로 추산되었는데 실태 현황은 2019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 가격 미준 수지, 거래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물품 공급의 축소 등 불이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판매 거래 위주임에도 반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응답이 61.6%에 달하였고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응답이 79.3%에 달하였습니다. 다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는 응답이 16.9%에 달하였고 이에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및 대리점 거래 실태의 경우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첨단 제품부터 안경, 보청기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까지 품목이 다양하며 안정성 및 신뢰가 중요한 업종으로 대체 거래선 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통구조가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74.4%로 전체 유통 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위탁 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90.4%로 높으며 비존속 거래 비중이 66.1%입니다. 창업 비용은 1억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42%이고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58.5%로 영세 대리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리점 거래 전망과 관련하여 현 상황 유지 응답이 높아 의료기기 시장 또한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23년 서면 실태 조사에서는 71개 공급업자 기준으로 대리점 수가 4,954개로 추산되었는데 실태 현황은 2020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판매 목표 강제, 구입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리점의 판매 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는 대리점이 23.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나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결제 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 축소 등 불이익한 경험은 27.2%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32.4%로 상당수 나타났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업종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그간 진행된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계약서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제약의 경우 2019년,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약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경우 최소 계약기간, 계약 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 사유,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 정보 요구의 제한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1회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약 거절 시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며 미통보 시 자동갱신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 절차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반품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의 비용 부담 주체 및 분담과 관련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지연이자율을 6%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리점법상 구입강제 등 8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단체 구성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도 반영하였으며 특히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 조치 금지, 계약 해지권,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개인정보 관련 정보의 제공 요구를 금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추가하는 한편 대리점에 대한 공급 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 가격보다 높은 경우 공급 가격 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의 경우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 시 대리점의 확인 요청권, 최소 계약 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 분담 기준,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업자가 거래처 현황, 판매 가격 등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로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에 따른 지연이자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물적 담보 충분 시 인적 담보 추가 제공을 금지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부담 주체를 공급업자 전액 또는 분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품의 하자, 주문 내용과의 불일치, 구매 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을 반품 사유로 열거하였고 대리점의 반품 관련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계약 만료 6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미통보 시 자동갱신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그 절차에 있어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2회 이상 시정 요구하도록 서면 통지 의무를 부여하였고 공급업자 기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환입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신규 출점 시 사전 통지 의무, 영업지역 설정 변경 시 협의 의무 등을 영업지역 규정으로 규정하였고 수리 등 용역 위탁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무 위탁 시 별도 약정서 작성 체결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공급 가격 조정 요청권으로 구체적으로 직영 전 판매 가격이 더 낮을 경우 그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거래처 현황, 판매 가격 등 영업 비밀 요구를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례금 제공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사례금 제공 요구 시 시정 요구,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모든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개정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 계약서에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 여기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합니다.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업종 주요 대리점법 위반 사례를 살펴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회사인 G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엑스레이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독일 본사가 G사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총과한 것에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아 4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대리점법이 적용된다면 대리점법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또는 제9조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관련 의료기기 수입회사인 M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침습 치료,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 지역을 지정하면서 대리점 계약 체결 시 지정된 병원, 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계약 해지나 판매 후 서비스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설정하였는데, 관련하여 M사는 이와 같은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한 개 의료기기 품목을 한 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 1품목 1코드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이와 같은 관행은 대리점 간 경쟁을 막고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리점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의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대리점법이 적용된다면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M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소 침습 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의 거래병원, 구매 대행 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필수 제출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리점 성과평가 반영 및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 정보 시스템에 매월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개별 판매 가격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되어 본사와의 공급 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대리점이 공개를 원치 않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대리점법 시행 이후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중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M사는 이후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대리점들에게 요구한 판매 가격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판매 가격이 거래 당사자인 병원과 대리점이 아닌 제3자로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로서 만일 M사가 판매 가격 정보를 병원들과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대리점들에게 수차례 판매 가격 정보를 제출할 것을 독촉하지 않았을 것이고, 판매 가격 정보로 대리점의 마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한편, M사의 판매 가격 정보가 제공되면 대리점으로서는 자신의 유통 마진이 노출되어 향후 공급 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판매 가격 정보는
대리점들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제약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회사인 제이사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게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금 및 물품 제공, 식사 및 향응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준비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 관찰 연구비 지원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 병의원에 대해 2만 3천여 회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인 속칭, 은어인, 보물지도를 기초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는데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기 위해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이와 같이 위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자사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99억 원의 과징금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에 따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출하고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매우 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특히 제약업종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업종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 외품과 의료기기 등을 수입 판매하는 R사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동안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재판매 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구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R사는 대리점 계약서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관련 조항을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R사는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공급 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경우 실제 관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제약 의료기기 업종은 아니지만 고입 강제,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으로 의율된 주요 사례들이 가전 가구 업종, 의류 생활용품 업종 등에서 상당수 있었으니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관련 업종의 대리점 교육 동영상도 함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종의 경우 복제약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급여의약품에 대한 정부 기관의 약가 통제가 존재하고 있어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와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영상진단기기부터 안경, 보청기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의료기관의 대형기기, 장비 등을 납품하는 대리점이 상당한데 이러한 대리점들에 대해 거래처 현황,
판매 가격 등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받았다고 응답한 대리점 중 제약의료기기 업종의 상위 불공정 거래 행위 응답 유형은 제약의 경우 경영정보 제공, 계약서 미작성, 구입 강제, 순으로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 목표 강제,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특징들을 고려하여 대리점 거래 단계별로 확인 및 유의할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발간한 대리점 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대리점법 적용 여부 확인입니다. 공급업자의 기업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대리점은 중소기업자 규모에 해당하는지,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대리점의 판매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인지. 다음으로 대리점 계약서 작성 단계입니다. 본사로부터 거래 형태, 품목, 기간, 상품 공급 방법, 장소, 일시, 대금 지급 수단, 시기, 반품 조건,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판매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 제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대리점의 경우 추 재고의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대리점 거래 진행 단계입니다. 본사가 대리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사가 자기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사가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사가 위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사가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 또는 해임, 근무지역, 조건 결정에 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 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대리점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본사가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본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 또는 서면 실태 조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리점 거래 종료 단계입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에게 법률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직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대리점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공급업자가 계약 갱신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본사가 지원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관련 지원금은 계약 중도 해지 시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대리점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2013년 유제품 제조 공급업자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주문하게 하고 본사의 판촉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당장 분쟁을 겪고 있는 대리점에게 애로 고충 상담, 분쟁 조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사전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재발 방지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오해나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 경험상 그러한 분쟁은 초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윈윈하는 방법이고 지속 가능한 대리점 환경을 형성,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좋았습니다. 만약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조사하여 법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직접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리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법 위반 사례 등을 잘 숙지하시어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여러 분쟁 사례를 처리해온 경험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잘 활용하여 초기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교육이 향후 제약, 의료기기 업종 대리점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